예,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금요일 1부와 2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모시고서 지금 현재의 전국을 분석해보는 주간 정치 매치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변호사 두 분 나왔을 때 제가 미국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관세, 뭐 대법원, 법원 판단, 하버드 유학생 얘기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갔어요. 제가 아이씨 진짜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 유학생들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독일로 차라리 가라. 근데 아마 어떤 청취자분이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 내려간지 몰라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약간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요거는 비소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하셨으면 사과를 드려야죠. 자, 지금 현재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과 비교했을 때 약 1%포인트 이상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매치부터 들어가서 이 얘기하죠. 자, 첫 번째 매치 들어갑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까? 자, 누구에게 유리할까 보다는 이거부터 해보죠. 어제는 막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예? 진짜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언론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계엄의 성난 민심이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는 투표 이렇게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좀 의아했는데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떨어지는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승찬 대표님. 이제 사전 투표가 어제는 정말 무서운 기세였잖아요. 그렇죠. 지역으로 보면 이제 뭐 얘기 내듯이 호남 쪽에서 많이 나왔고 영남 쪽에 좀 적게 나오고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민주당 쪽에 좀 그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표 결과를 봐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오늘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원래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진행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했는데 오늘 금요일도 이제 근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지난 대선에 못 미치는 한 1.23%, 1.3% 정도 지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1.5% 정도 아마 못 미치는 선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저는 뭐 최종 투표율도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낮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거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진보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보수가 본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32.95%고요. 2022년 제20대 대선 5시 기준으로 34.69%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1.67%, 그건 2%포인트 가까이인지 차이가 나는 건데 왜 이게 낮아지다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는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가 맹렬한 기세로 올라갔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추세와 가세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세는 뭐냐면 그 최근에 사전투표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산투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투표가 1차 본투표고 본투표가 2차 본투표다. 그래서 추세상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세는 뭐냐면 보수 진영도 거의 최초로 사전투표 홍보에 나섰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인천 이재명 후보 지역구 가서 했고. 개항이요, 개항.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도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보수 진영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한 그런 이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런 가세, 그래서 줄여서 제가 아까 추세와 가세 때문에 어제 올라갔는데요. 오늘 사전 투표율이 급격히 주춤해지기 시작한 건 저는 그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방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최근에 거의 일주일째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 이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파문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서는요, 이게 신체 발언이라고 합시다. 네. 왜냐하면 네. 이 지금 여기에선 여성 신체 발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체 네. 발언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신체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파문을 확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더 커진 측면이 있고 게다가 이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그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를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각 그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됐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에 나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네거티브 공방에 질려서 대거 투표를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말씀하세요. 네, 저는 뭐 아무튼 뭐 우리 엄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어제 이제 초반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를 하러. 예.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재외 국민 투표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8% 가까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유권자들의 그 어떤 내란 극복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초기에 몰려들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다시는 이런 불법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신 국민들일수록 이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훨씬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오래 있으면요 누구든 다 해국자 돼요. 그리고 또 외국에 있으면 또 외국 그 친구들이 묻잖아요. 너네 나라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불문하고 이제 투표장에 많이 몰려든 이런 경향들을 보였는데 첫째 날 사전 투표도 약간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날 하면 확실히 늘어납니다. 토요일 날 그 사전 투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장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뭐 경향적으로 할 사람들이 어제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분석가들이시니까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요일이 징검다리잖아요. 월요일 날 휴가를 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월요일 날 휴가를 내면 어떻게 되죠? 토일, 월, 화까지 쉴 수가 있어요. 그럼 여행을 언제 출발하느냐? 금요일 날 오후에 대부분 출발하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역시.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언제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지난 뭐 오후 1시 아니 2시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준비하고 가야죠. 이제 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행을 즐겨 하시는 교수님의 뭐 즐겨도 못해요 요새는. 근데 그런 거.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 이것도 내 귀중한 한 표인데 이거 사전 투표 보니까 22대 총선 투표 용지도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용지 먼저 나눠주고 뭐 밖에서 줄 서서 용지 들고 서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게 이 선거관리 부실 문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이것이 자칫 선거 불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개항에서 어제 사전투표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하긴 했지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건 근데 부정선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들 가운데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르게 되면 당연히 이게 확신범처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의외로 작다면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난다면 이게 또 그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쟁이 더욱 커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선관위가 철저하게 이게 투개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선관위 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쿠리 투표보다 사안의 네. 심각성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관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고요. 맞아요. 이건 부정선거. 부실관리가 이제 어떤 아까 그 우리 엄 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기세를 살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좀 그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투표용지를 들고 이 건물 밖으로까지 나가게 만든 건 이건 사실은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근데 네. 그게 대리 투표, 이중 투표의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거기까지 어쨌든 그런 것들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해명한 것 중에 22대 총선 그 투표용지 이게 나온 게 이제 그 투표함 안에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표용지를 담을 때 그 안에 있는 걸 철저하게 좀 걸러내고 비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선관위가 좀 비상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투표가 훨씬 많잖아요. 60% 이상 본투표를 하시게 되잖아요. 본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아까 어떤 기자님의 그 전화를 받았는데 멘트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난번 총선 개표 때 한 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니 그 표가 이번에 나온 겁니까? 네. 아니 선관이 맨날 표하는 게 뭐예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맨날 그러죠. 한 표가 부족하면 그건 샅샅이 뒤져이죠. 그 귀중한 한 표인데 진짜 국민이 시간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투표한 건데 그게 저는 근데 그 한 표도 굉장히 대단하네요. 2년을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살아남아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됐으니 그 한 표를 찾고 싶다. 그 표 경매 붙이면 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근데 어쨌든 이 선관위의 이 부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지금 민주당 이게 동고서주 아니지. 서고 동조죠. 사전 투표율이요? 예, 사전. 이거는 근데 이번 처음에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근데 첫날은 그게 너무 이제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호남 쪽이 사전 투표율이 높긴 했거든요. 이전 사례로 봐도. 예. 근데 이제 이것들도 그 편차들도 좀 조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오늘 둘째 날 오면서. 지금 현재 대구는 24.13%, 경북은 29.86%, 전북 50.90%, 전남 54.39%, 광주 49.92%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네, 조금 빠진 것 같네요. 저도. 그런데 이제 약간 빠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그 진보 진영이 맹렬하게 오늘 오전까지 투표를 하다가 오후부터는 이제 다시 보수 진영이 사전 투표에 나섰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전 투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그 역학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사전 투표 진보 진영이 많으면 둘째 날은 또 보수 진영이 많이 나오고 또 사전 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많이 나오면 본 투표에서 보수 진영이 또 역결집을 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율이 진보 보수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사전 투표가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사전 투표율이 반드시 낮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반드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라는 게 저의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본. 그럼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전 투표의 효능감 때문이에요. 투표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편하죠. 가까운데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표소 제가 지난번에 본투표를 했는데 본투표를 하려니까 줄이 더 길어. 아니 그 투표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하는지 찾아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엔 또 사전 투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본투표 하면 이제 한 3, 4분 걸어가면 되는데요.
사전 투표하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아, 됐어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 저는 본투표 할 생각입니다. 아니 본투표 좋죠. 뭐 사전 투표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선관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치고 하나는 공화주의인데 네. 이 법치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지탱되냐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신뢰를 못 갖게 만드는 실수가 많이 나오면 이건 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 막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지. 맞습니다. 이게 뭐 부정선거 이거까지 나가는 건 아니에요. 1976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제 점심시간 사전투표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가면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본투표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도 원인 중 하나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원인이고요. 우리 1976님이 가셨던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했네요. 줄이 길다고 또 미리 해가지고 투표용지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좋은 정상적인 투표소였고. 2123님 오늘 월말이라 다른 날보다 더 바빠서 사전투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이게요. 은행 같은 데 가도 월말이면 막 미어 터지잖아요. 이런 원인도 있겠네요.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죠. 머리 위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월말에 금요일이니까 맞아요. 칭송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바쁘죠. 진짜로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수준이 엄청나세요. 아니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참 근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율을 예측을 하자면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옛날에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들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반대는 아니고요. 전체적 반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보수 중에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 중에 투표장에 나갈 이유를 딱히 못 찾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샤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극복 의지나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뭐 단일화 얘기도 나왔었는데 단일화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굉장히 이제 미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한 그거는 우리 예. 좀 이따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 투표 결과를 볼 때 지난번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저는 투표율이 높을 경우가 낮을 경우 저는 이제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진영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번엔 반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였는데요. 저는 77%를 넘어서 78%까지 간다면 보수 진영과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70% 이하로 투표율이 떨어지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투표율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본투표날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6시로 사전 투표가 마감이 되지만 본투표 날은 2시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투표율 정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한 3, 4일 경우 이 3, 4일에 우리나라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찍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 하에서 투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에 나가서 투표하신 분들이 그때 느낀 상황과 본 투표에 가신 분들이 투표할 수 있을 때 느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럴 만한
변동 예. 요인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구도 자체가 픽스된 상태에서 선거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저는 뭐 관전 포인트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됐고 숫자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50, 음. 40, 음. 10 이거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됐다. 가령 뭐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길 것이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보수를 일정하게 결집해서 40%를 넘길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10% 두 자릿수 득표를 해서 선거비를 반을 보전을 받을 것이냐. 뭐 이것이 관전 포인트일 뿐 이 전체적으로 50, 40, 10 그 플러스 마이너스 구도에서 전체적으로 흔들릴 상황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사전투표 제도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3, 4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격변이 엄청나게 두 분 일어나거든요. 글 많이 쓰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두 분 저기 그 저 월간지에 두 분 또 뭐 이런 네. 거 막 사진도 찍으시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거기 때 얘기할 때 뭐 얘기하고 나면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글을 쓸 때 시간하고 그 글이 세상에 나와서 독자들이 그 글을 읽을 때하고 너무 달라져요. 역사예요, 역사.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전투표 제도가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투표를 3일로 늘리는 거죠. 3일로 늘리고 그중에 가운데에 있는 날 하루만 쉬는 겁니다. 그럼 3일간 투표 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로 투표 휴일은 하루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3일 동안의 격변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전투표의 논란이 지난번 총선 때 많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때하고 본투표 때하고 연령별 이 투표자 참여 현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되게 한 60%가 넘어섰고 본투표 때는 국민의힘 지지 쪽이 이제 60%가 넘어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편차가 있는데 저는 사전투표를 본투표로 통합을 하고 본투표를 3일 정도 늘리자.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날을 휴일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휴일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투표날 휴일로 지정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투표하거든요. 예? 노는 쉬지도 않아요. 그냥 평일날 투표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항상 투표날이 선거일이 일요일이에요. 예? 일요일날 항상 선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사실 우리야 좋죠. 뭐 이렇게 투표일 쉬는 날로 하니까. 근데 그 공휴일 지정도 사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